식재료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봄에 향이라든가 독특한 맛이 나는 것들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축적하는 일종의 독소들이 있거든요. 그 독소들이 적당한 수준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면역계라든가 세포를 자극을 해서 우리 몸을 이렇게 부활시키는, 리프레시하는 효과들이 있지만, 그게 너무 강하거나 우리 몸에서 안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을 통해서 회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물에 담궜다가 먹는 경우도 있고, 데쳐 먹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데쳤다가 우려서 또 먹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소화가 잘 안 되면 소화가 잘 되는 것과 같이 양념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독성을 일정 정도 중화시키거나 제거해서 먹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봄에 이렇게 올라오는 원추리 싹 같은 경우도 옛날에 치면 한 뼘을 넘기 전에 먹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뼘이 넘을 정도로 크게 되면은 뭔가 독성을 좀 더 갖추게 된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했던 거고, 또 좋다고 무조건 날 걸로 먹으면 단점이 뭐냐면, 날 것은 익힌 거에 비해서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그 맛과 향은 즐기지만 실질적인 영양의 소화 흡수는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볍게 익혀서 드시는 것을 권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이제 뭐 가볍게 익혀서 너무나 무르다든가 이런 정도까지 간다면 맛도 그렇지만 도움이 되는 것들도 많이 빠져나가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봄에 먹는 거, 뭐 두릅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 데치는 정도에 따라 식감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향도 다르거든요. 저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날 걸로 많이 먹는 것을 권하는 편은 아니고요. 그런 건 조금씩 즐기고, 식감과 맛이 살아있고 향이 살아있을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맛도 좋지만 그것에서 취할 수 있는 어떤 성분들이 충분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상태로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좋은 거라고 해서 너무 과하게 드시면 탈이 납니다. 과식은 금물이고요. 즐기면서 계절을 즐기고 좋은 것을 취하는 정도, 그 정도에서 머무시면 좋을 것 같고, 봄에 먹는 것서 좋은 것을 여름에도 먹고 가을에도 먹어서 좋겠다고 냉동실에다 막 저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봄에 나는 건 봄에 즐기시고 여름엔 또 여름에 나는 걸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딸꾹질은 횡격막의 경련이잖아요. 딸꾹질이 잘 나고 잘 안 멈춘다는 분들은 평소에도 이 주변이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기가 이렇게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상태로 많이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따뜻한 물을 마신다든가 이런 방법도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여기를 진정시키고, 또 호흡을 좀 오히려 편안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또 등을 눌러주거나 등을 이렇게 롤러 같은 걸로 펴주면, 횡격막이라는 게 결국은 또 척추 쪽하고 이어서 붙어 있거든요. 그쪽을 풀어주시면 오히려 더 빨리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침을 놓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병적으로 너무 딸꾹질 하시는 분들에게 그 감꼭지 있죠? 감꼭지를 끓여서 먹기도 하는데, 뭐 일반인들이 그 정도까지 딸꾹질이 먹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 겁니다. 너무 딸꾹질이 심하면 응급실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호흡을 못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시험 보거나 뭐 발표 면접 보러 갈 때 우황청심을 먹고 간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한테 속하는 거죠. 너무 심할 때는 그런 걸 통해서 안정시키는 거고, 아까 이제 딸꾹질을 잘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이제 센서가 좋은 기계에 비유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10이라는 자극이 왔을 때 내 신경계가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도 1이나 2 정도에도 반응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큰 일이 오면 다른 사람들은 10처럼 받아들일 걸 나는 100처럼 받아들이니까 이제 오버가 돼서 감당이 안 되고 막 가슴이 콩닥대고 머리는 멍해지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라, 그렇게 되는 패턴들을 조절할 수 있는 치료들을 평소에 하는 것이 맞죠. 과하다면. 하지만 그건 너무 과한 상태가 아니라면, 막 우리가 공황이라든가 이런 상태로 가지 않는다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개성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다룰 수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분위기 파악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말을 통해서 얻는 정보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잘 이용할 수 있으면 그게 내 장점이 되는데,
그게 컨트롤이 안 되면 이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죠.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이제 공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먹어 산업화 이전 되기 전에 쉽게 생각하면 구석기 시대, 뭐 신석기 시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전날 이제 그때는 저녁을 잘 먹었다고 해요. 왜냐면 사냥이나 채집을 해온 것을 이제 저녁에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녁에 먹고 남은 걸 다음날 아침에 간단히 먹고 그 다음에 사냥이나 채집을 나가서 거기서 구한 걸 그 현장에서 먹고 남은 걸 가지고 와서 저녁에 풍성하게 먹고 이런 패턴이었는데 농경 사회가 되고 우리가 모여 살기 시작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먹게 된 거죠. 늦은 시간에 많이 먹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제는 우리가 가공식품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영양은 결핍되고 열량만 남은 것들을 많이 먹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배고프고 힘들게 적당히 먹었던데 적응이 됐는데 필요 없는 열량이 왕창 들어오니까 그것이 처리가 안 되고 뭐 비만이든 대사증후든 이런 걸로 이어짐으로써 병이 생기는 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제대로 활동하고 제때 좋은 음식을 먹었다면 그렇게 막 공복을 유지하는 게 큰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건 우리가 이제 40대, 50대 넘어가는 중년이 된다고 했을 때 잘못하면 막 90, 100까지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젊은 사람들 아니고 20대, 30대 대사가 활성할 때가 아니고 40, 50대부터 이제 대사율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는 분명히 연료를 좀 줄여두는 게 좋죠. 연료를 많이 공급하면 난로의 성능이 떨어지는데 장작만 많이 들어오면 남는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병을 일으키니까 뭐 간헐적 단식이나 공복감을 좀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년 이후의 삶에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게 먹는 거, 뭐 한 숟가락 남겨라 이런 것들, 소식이나 어떤 주기적인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이때 필요할 것이고, 또 만약에 이제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라이프 생활 스타일상 외식 많고 과식하고 야식 먹고 이런 사람들은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 주기적으로 단식이든 공복 시간을 오래 갖는 것들을 통해서 한 번씩 리프레시 시켜주는 것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평소에 과하지 않고 제대로 된 음식을 적당량 드시는 분들이 굳이 막 공복 상태를 길게 유지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식생활이 너무 엉망이 됐기 때문에 어떤 생기게 된 일종의 고육지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